안녕하세요, 한상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푸조 308 GT입니다. 현행 308은 2021년에 데뷔를 했고요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이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도 추가가 됐어요. 지금 보시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버전이고요. 트림은 크게 액티브 팩과 알리르, GT 세 가지인데 지금 보시는 차는 GT입니다. 시승차의 경우에는 매트릭스 LED도 포함이 됐어요. 예, 푸조는 보통 시동이 걸릴 때 약간 일반적인 차들보다 반 템포 정도 좀 늦게 걸리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번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되면서 주행 질감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졌는데, 일단 정차 시 소음 자체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주행 중에 뭐 소리라든가 또는 진동이 많이 줄었습니다. 3기통 특유의. 지금처럼 정차 시에는 엔진 소리가 약간 좀 결격하고 있는데, 이 소리 자체가 이 정차 시에만 조금 이렇지, 일단 움직이면은 그 소리가 굉장히 좀 잦아들고요. 특히 이 차가 통상적인 마일드 하이브리드보다 뭔가 하이브리드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인데, 그래서 ISG로 이 시동이 꺼져 있는 시간 있잖아요. 그것도 한결 길죠. 그래서 계기판에 보면은 차 그림과 함께 이렇게 배터리 잔량도 보여주고요. 심지어 순간연비 탭으로 들어가면은 배터리 몇 퍼센트 남았는지, 지금 31%, 이것도 같이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특이한 점이죠.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.2L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조합이 되는데,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로는 굉장히 좀 드물게 이렇게 주행 중에, 지금은 배터리 잔량이 적어서 이렇게 엔진이 같이 구동이 되는데, 아주 저속에서는 전기 모터만으로도 이렇게 구동이 돼요. 크리핑 상태에서는 동력이 다 끊어지는데, 이렇다 보니까 3기통 특유의, 그러니까 엔진이 꺼져 있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3기통 특유의 진동이 많이 감소가 된 거죠. 그리고 이 차가 또 소리가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, 그러니까 전기 모터로 구동할 때 우우 소리가 나는 거는 뭐 대략 비슷하거든요.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비슷한데, 회생제동 할 때 그런 소리도 비슷하고, 근데 이렇게 저속에서 소리 들어오면은 엔진이 같이 구동할 때 그 소리가 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. 약간 좀 되게 기계적인 소리? 그래요. 그리고 이렇게 엔진이 이제 수시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, 그게 또 되게 깔끔해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속도가 40일 때도 이렇게 전기 모터만으로도 구동이 되고요. 그러니까 저 차 그림을 보면은 배터리 잔량에서 빠져나가잖아요. 엔진이 시동이 되면은 그 위에 하얗게 엔진이 표시가 되는데,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밟으면은 이렇게 엔진이 켜지죠.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만큼은 아니지만 기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는 좀 생각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스템이어서 뭔가 그 중간적인 그런 느낌이 아닌가, 오히려 하이브리드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.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, 예를 들어서 작년에 시승했던 1.1L 408 같은 경우에는 진동과 그런 소음 면에서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좀 힘들었는데, 3기통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 특유의 3기통에서 오는 그런 진동이 있어요.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꺼져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고, 그리고 모터가 같이 보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쇄가 됐습니다. 네, 그런 부분에서 승차감 면에서 좀 더 도움이 됐다라고 하겠네요. 그리고 기존의 1.2가 연비에서 강점이 있었는데, 이 모터가 추가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3일 오후부터 현재 8일인데 지금까지 4,763km를 운전을 했거든요. 평균 연비가 16.6인데 그동안 주로 고속도로를 위주로 다녔던 걸 생각을 하면은 연비가 되게 좋고, 특히 지금처럼 국도에서 한 80, 90으로 달리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달린 상태에서 주유를 하면은 주행거리가 막 950km 이렇게 뜨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도 속도가 83인데 이때도 지금 약간 내리막이니까 이게 지금 전기 모터로만 엔진이 구동 안 되고 전기 모터로만 가거든요.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에 좀 더 가까운 뭐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. 또 생각보다 꽤 가요. 지금도 계속 가고 있죠. 그래서 처음에 이 차 공식 차명이 308 GT 하이브리드 이 DC6인데, 그 하이브리드 이름을 붙이는 건 조금 오바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운전을 해보니까 하이브리드를 붙여서 먹기 전에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.
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조금만 더 배터리 잔량이 낮거나 또는 엔진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으면 이렇게 엔진이 들어오죠. 참고로 드라이버 모드에 따라서 그 배터리 충전량 또는 모터 사용량이 조금씩 달라지는데, 제가 그동안 운전을 하면서 주로 에코 모드로 다녔거든요. 이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면은 거의 배터리 잔량을 좀 꽉 채우는 그런 로직이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노말이나 스포츠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전기 모터 또는 배터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.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편인데, 이게 단단보다는 좀 더 탄탄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, 단단해도 초반에 댐핑이 약간 좀 푹신한 그런 차가 있는데, 이 차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이제 푸드차가 그렇긴 하지만 코너에서 이렇게 감아 돌아가도 생각보다 평소에 느끼는 것보다 차가 많이 기울어지지 않고, 특히 이게 모터가 있으니까 코너 돌아나가고 난 다음에 재가속할 때 이게 한결 편하네요.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하이브리드가 그렇듯이 필요할 때는,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진 가속이라든가 중간에 추월 가속, 그럴 때는 전기 모터가 같이 힘을 보태는 그런 방식이고요. 그렇다 보니까 뭐 아주 그렇게 큰 힘은 아니지만 확실히 좀 보탬이 되죠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좀 늘어난 것 같은 그런 좀 풍성함이 있어요. 3기통 1.2는 기존의 차들에서 쓰던 엔진인데,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추가를 한 거죠. 그리고 변속기도 기존에는 아이신 8단이었잖아요. 근데 6단 듀얼 클러치를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최대한 강조를 한 그런 파워트레인 세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. 그리고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회생 제동인데, 이 차는 그냥 보통의 그 풀 하이브리드보다도 회생 제동이 강하게 걸립니다.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발을 떼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주춤하죠. 그래서 뭐 원페달까지 당연히 되는 건 아니지만, 전기차처럼 그 초반 가속, 거기에서는 이 가속 페달로 약간 힘 조절을 해야 돼요. 보통 차 운전하듯이 이제 앞에 차가 가까워져서 발을 딱 떼잖아요. 그러면 생각보다 감속이 많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조절을 해야 돼요. 따로 회생제동을 조절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일정 속도까지는 회생제동이 되다가 아주 고속에서는 또 회생제동 안 되고, 어쨌든 이렇게 회생제동까지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이 비교적 빠른 것 같아요. 보통 하이브리드 차가 충방전이 좀 빠르잖아요. 그리고 대략 중간쯤을 잔량을 유지하게끔 보통 설정을 해놓고, 이 차도 대략 그렇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그냥 일반 차 운전하듯이 이렇게 주행하다가 발 떼면은 얘가 차가 주춤해요. 그래서 가속 페달을 완전히 떼지 말고, 보통 전기차 원페달 하듯이 그렇게 해야지 뭔가 좀 더 부드럽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비해서는 가속 페달 자체는 약간 좀 더 무겁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보통 전기차들도 회생제동에 따라서 가속 페달 무게가 달라지는데, 이 차도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회생제동이 현대차로 치면은 한 2단계? 그러니까 초반에는 대략 한 2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주춤하죠. 그래서 처음에는 차가 멈추는 줄 알았어요. 원페달까지 되는 줄 알았는데, 원페달까지 되는 건 아니고요. 이제 크리핑 상태로 이렇게 굴러가는 거 있잖아요. 그 상태까지는 이제 속도가 감속이 되죠. 그래서 처음에 이 차를 탔을 때 하체가 좀 초반에 좀 단단해서 약간 좀 초반에 이렇게 물컹한 느낌이 있긴 해도, 그래서 장거리를 운전하면은 좀 되게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의외로 이 차가 장거리 운전할 때도 승차감이 좋네요. 피곤함이 덜합니다. 특히 저는 이 차가 시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시트가 이번에 초반에 한 3일 동안 거의 뭐 한 10시간, 11시간씩 운전했는데, 보통 이제 그렇게 운전하면은 엉덩이가 아파갖고 이제 몸이 막 좀 뒤틀리거나 그런데, 이 차도 뭐 엉덩이가 안 아픈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운전했던 걸 생각을 하면은 이런 그 시트라든가 하체가 생각보다 좀 편하지 않나.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게 하체가 좀 단단하게 느껴지거든요. 방지턱 넘을 때도 약간 좀 쿵쾅하고, 근데 의외로 장거리를 주행을 할 때 생각보다 그 피로가 덜해서 약간 놀랐어요. 단점도 있습니다.
이 차가 듀얼 클러치가 적용됐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그 IC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변속 충격이 있다기보다는, 그러니까 변속 충격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닌데 가끔 가다가 저속에서 이렇게 물릴 때 있잖아요. 그때 그 좀 소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동 변속기 대비 듀얼 클러치는 이제 저속이나 저회전에서 보통 이제 물리고 붙을 때 또는 떨어질 때 소리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 차도 그래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인 일단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, 엔진이 시동이 온오프 될 때도 그렇고, 근데 저속에서 약간 그 애매한 시점 있잖아요. 엔진 시동이 꺼지고 또는 모터만 움직이고 약간 그럴 때 이 약간 좀 쿵 하는 소리가 간혹가다 있습니다. 근데 그거 빼면은 다른 점은 딱히 그게 문제가 될 건 아니고요. 보통 차들이 그렇듯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가속 페달 반응이 달라지는데, 에코모드는 당연히 가장 부드럽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. 그러니까 반응이 느리죠. 그래서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ACC를 사용을 할 때, 재가속할 때 반응이 다르죠. 그러니까 에코모드에서 ACC로 사용하면은 주춤했다가 다시 재가속할 때 부드럽게 가속을 하는데, 노멀이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동일한 상황에서 좀 더 빨리 가속이 되죠.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로 바꾸면은 이제 가속 페달의 반응이 좀 더 빨라지는데, 그러니까 이게 모터의 힘을 조금 더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반응이 좀 더 빠르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. 스포츠 모드에서는 당연히 그거보다 조금 더 빨라지고, 그리고 주행에서 기존의 그냥 1.2와 차이점이 저회전, 저속에서 가속을 할 때 고단으로, 그때 특히 좀 진동이 많았는데,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동일한 상황에서 천천히 가속을 하잖아요. 그럴 때 그럼에도 뭐 진동이 없는 건 아닌데 기존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. 다만 타코미터가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. 그래서 정확히 회전수를 알 수는 없는데,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운전하면서 이거를 보고 다니니까 계속 배터리를 충전을 해도 딱 한 칸만 남겨놓고, 그러니까 완전히 100% 충전은 안 시키는 것 같아요. 주행 중에 시야는 꽤 좋습니다. 이 차가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. 뭔가 스포티한 그런 코너링, 운동 성능을 지향하는 푸조로서는 시트 포지션을 약간 좀 높게 설정한 게 약간 좀 이상할 수 있는데, 근데 이 동급의 차들 중에서 포지션이 자체가 이게 좀 시트 자체가 좀 높게 설정이 된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쪽의 시야는 좀 되게 잘 보이죠. 완전 좀 이게 대시보드 자체가 낮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좀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가 나와서 여성 운전자가 또는 키 작은 사람 있잖아요. 몰기도 좋지 않을까? 근데 보통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높으면은 헤드룸이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, 또 헤드룸이 부족하진 않고요.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이만큼 남습니다.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. 제가 초반에 이 차는 소리가 좀 되게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렇게 가속을 하다가 이때도 이제 모터 소리가 들리죠. 그리고 감속하면은 회생제동 윙 소리 들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 소리는 이제 보통의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운전하다 보면은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들리는 그런 음색인데,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가속을 할 때 주로 들리는데 진짜 되게 기계적인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소리가 좀 되게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당연히 회생제동이 많이 일어날 때는 이 윙 하는 소리도 좀 더 크게 들리고, 노면 소리를 포함한 전체적인 방음도 무난합니다. 지금처럼 국도를 대략 80 정도로 주행을 할 때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게 들어오는데, 그러니까 이 타이어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하체 방음은 괜찮지 않나. 그리고 또 이 차가 1열이 또 이중 접합이에요. 좀 얇긴 하지만. 그래서 프랑스도 역시 시승차는 풀옵션 사양으로 주는구나 싶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사양이 되게 좋습니다. 아마 풀옵션으로 생각이 되는데, 뭐 오디오 포함해서 매트릭스 헤드램프도 들어갔고요. 그리고 이번에 여기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오토 하이빔 또는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굉장히 좋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, 국내에서는 사용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. 주로 만약에 도시에 살면은. 근데 여기서는
매트릭스 헤드램프의 그 덕을 볼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뭐 거의 그냥 키고 다녔죠, 오토로. 이번에 주로 어두운 곳에서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작동하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성능이 좋습니다. 저 아이오닉 6나 GV70보다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되게 어두운 곳 주행할 때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쏴주잖아요, 비춰주잖아요. 그게 좀 더 정교하고요. 특히 어두운 곳 지날 때 그 앞선 제가 샀던 그 차들은 이쪽 표지판, 이런 표지판을 유별나게 저기만 갑자기 탁 쏴서 굉장히 좀 눈이 부신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. 그냥 딱 적당히 보일 정도로만 쏴줍니다.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확실히 이런 도로에서는, 유럽에서는 꽤 쓸만하구나 싶네요. 아, 지금처럼 이제 배터리가 한 칸 남기고 거의 다 찼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 풀 충전 상태인 것 같은데, 이 상태에서는 회생제동이 안 되는군요. 왜 그 전기차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00% 충전된 상황에서 회생제동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 차도 지금처럼 배터리가 잔량이 거의 꽉 차니까 회생제동이 지금도 되네. 근데 이거는 방금 제가 배터리를 써서 그런 것 같고, 그러니까 한 칸 남기고 다 차면은 회생제동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푸저는 전통적으로 운전대 감각이 좋은데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게 요 작은 운전대 같아요. 그러니까 통상적인 차들보다 또는 브랜드보다 이 운전대가 크기가 작죠. 그래서 보통 운전대가 작으면은 그만큼 이제 조작을 했을 때 반응이 조금 더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, 그래서 이 운전대만 보면은 좀 되게 고성능 엔진의 차 같은데, 어쨌든 엔진 출력보다는 푸저는 전통적으로 이제 브랜드의 특성상 이렇게 좀 조작의 재미 이쪽에 좀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아주 스포츠 드라이빙이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국도를 달릴 때 이제 조향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조작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좀 정확해요. 그러니까 딱 요만큼 돌리면 딱 그 정도 돌아가는,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실제로 스포츠 드라이빙 할 때도 유리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에서도 이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. 참고로 이 차는 주행 중에 생각보다 높은 속도에서도 엔진 시동이 꺼지고 속도가 유지되는데,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한 90몇에서도 순간적으로 뭐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. 엔진 시동이 꺼지고 그 모터의 힘으로만 순간적으로는 그 속도가 유지를 하더라고요. 제가 거의 계속 이번에 ACC로만 다녔는데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균 연비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주로 국도 이런 데 다니면은 보통 20 넘게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마일드한 아주 천천히 밟는 가속 2회보다 조금 더 밟잖아요. 그러면은 그 엔진 소리, 으르렁 대는 소리와 함께 그 전기 모터 소리도 같이 들립니다.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좀 소리가 큰 건 아닌데 귀에 좀 또렷하게 좀 잘 들리는 그런 음색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 차를 받고 고속도로에서 달렸을 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아도 좀 속도가 잘 붙는다는 거. 그러니까 기존에 같은 엔진에 408 GT 같은 경우에는 연비는 좋아도 가속력은 좀 떨어졌거든요, 많이.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한결 가뿐하게, 같은 엔진 408 GT는 200이 안 나갔는데 얘는 가속 페달 이렇게 반만 밟아도 200이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밀어주는 힘이, 물론 이제 이것도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, 그래서 기존에 그냥 내연기관 올리 1.2에 비하면은 이런 가속력 자체도 한결 낮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국내에 출시될 308 GT를 타봤는데요. 요 파워트레인이 이게 꽤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저속에서 듀얼 클러치 특유의 약간 좀 거치는 작동감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긴 하지만, 그것만 제외하면은 기존보다 가속력도 좋고 뭐 연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한결 경쟁력이 있지 않나. 특히 기존의 3기통 같은 경우에는
3기통 특유의 그 진동에서 오는 이제 승차감 저하가 단점이었는데, 이 308 G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상쇄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이 3008, 508을 시작으로 이제 거의 모든 라인업에 다 적용이 될 거라고 해요. 이 308 GT가 국내 사양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, 지금 타고 있는 이 풀옵션 사양으로 보면은 이게 사양이 꽤 좋고, 예를 들어 와이드 타입의 10인치, 그리고 또 이 차가 이 급에 비해서 오디오가 꽤 좋습니다. 이 오디오가 보통 이 308이 이제 C 세그먼트잖아요. 보통 C 세그먼트 해치백에서는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좀 되게 풍성하고 드럼을 포함한 악기 소리가 되게 또렷하게 그런 음질이어서 이런 면에서 좀 강점이 있고, 그리고 아마 국내는 아마 매트릭스 LED가 빠질 것 같은데, 이제 전체적인 그런 사양 자체는 이게 꽤 좋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운전을 꽤 오래 했는데 승차감이 좀 단단하고 기본적으로 좀 스포티한 그런 세팅이거든요, 하체가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운전 시 그런 좀 피로도가 상당히 적은 게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게 사실 국내에서 시승할 때는 잘 느끼기가 힘든데, 이번에 유럽에서 오랫동안 시승하면서 이런 좀 장거리 운전 시의 피로도가 상당히 적은 것도 이 차의 좀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. 다만 이제 국내에 들어올 때 상품성은 좋아졌는데, 국내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 판매 가격이 좀 문제가 되겠죠. 이 차가 내년에 국내에 출시가 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오를 건데, 상품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격만 좀 잘 나오면은 기존의 308보다는 한결 잘 팔릴 것 같아요. 사실 기존의 308이 3기통 특유의 떨림이 단점이었는데, 이제 이 차는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. 예, 이로써 푸조 308 GT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